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로 오종훈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A4 준비를 했습니다. 아우디가 최근에 선보인 신형 모델이죠.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에 각각 2개 트림씩 모두 4개 트림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승할 모델은 가솔린 엔진의 상위 트림입니다. 아우디 A4 40 TFSI 프리미엄 모델이 되겠습니다. 준중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차체는 정확하게 세단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차체 길이가 4770mm에 달합니다. 그리고 휠베이스가 2822mm인데요. 차체 길이에 비해서 비교적 넓은 휠베이스를 확보를 하고 있죠. 보면 앞뒤 차축이 바깥으로 바짝 밀려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긴 휠베이스를 확보를 했고요. 덕분에 실내 공간도 조금은 더 넓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우디의 싱글 프레임 그릴을 적용을 하고 있죠. 아우디의 상징적인 부분, 그리고 아우디의 엠블럼 들어와 있고요. LED 이 램프가 들어와 있는데요. 아우디의 LED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LED 헤드램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엔진 2.0 가솔린 TFSI, 그러니까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엔진룸에 세로로 배치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차 카트로는 아니지만 엔진을 정중앙에 세로로 배치를 함으로 해서 좌우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구조를 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엔진에는 최고 출력 190마력, 최대 토크는 32.6kgm의 토크인데요. 차급에 비해서는 비교적 고성능을 맛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 그러니까 시속 100km 도달 시간은 7.2초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아우디가 선보인 최신형 A4 타고 시승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하다 싶은데요.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꽉 차게 들어가죠. 물론 앞시트 뒤쪽을 좀 파놔서 그 정도 공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세워서 빠듯하고요. 손바닥 2개 여유 있게 드나드는 그런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창이 넓게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선루프도 있어서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들지 않고요. 원버튼으로 차창은 내려가는데 완전히 내려가진 않네요.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리고 있습니다. 자, 걸리면 내려가죠. 자, 센터 터널이 높게 솟아 있죠. 손바닥 높이로 센터 터널이 마치 벽처럼 솟아 있습니다. 앉아보면 좀 아무래도 불편하죠. 시트는 좀 넓고 뒤도 좀 튀어나와 있어서요.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아무래도 좀 불편합니다. 다리도 좀 벌려 앉아야 되고요. 자, 암레스트 내리면 이런 정도의 암레스트 누릴 수 있고요. 컵홀더는 따로 없네요. 컵홀더 이쪽 양옆에 있는 도어 포켓을 이용해야 할까 봅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을 위한 에어벤트, 송풍구 별도로 배치되어 있고요. 좌우로 각각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버튼 들어와 있고 온도 조절도 됩니다. 그리고 12V 전원구 밑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내는 전체적으로 앞, 좌우, 그리고 뒷좌석 이렇게 3구역으로 나눠서 공기 조절을 하게 되겠네요. 자, 룸램프는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짙은 브라운 컬러의 가죽 시트, 실내를 투톤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죠. 진중하고 좀 차분하게 가라앉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도 투톤 컬러를 하고 있어서 좀 지루한 느낌은 덜어내고 있죠. 자, 그리고 뒷좌석은 이렇게 6대4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짐을 싣는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활용할 수도 있을 테고요. 자,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죠. 이제 앞으로 갑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자, 시동을 걸어볼까요? 3스포크 가죽으로 마감한 3스포크 스티어링 휠입니다. 오른쪽에는 음성 명령 버튼, 오디오 볼륨 버튼,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 왼쪽에 계기판 이렇게 2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에 뜨는 정보들 이렇게 선택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연동이 되는군요. 휴대폰 자동 연결, 이런 정도로 계기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 아래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습니다. 좀 더 다이나믹한 수동 변속을 즐길 수가 있을 테고요. 스티어링 휠 아래, 왼쪽 아래에 보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킬 수 있는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간거리도 조절이 되고요. 자, 센터페이샤의 모니터 큼지막하게 들어와 있죠. 자, 40 TFSI 프리미엄 라인에는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앞좌석 윈드실드와 1열 유리창은 이중 접합 유리, 그러니까 어쿠스틱 글래스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음 유리죠. 바깥에서 들어온 소음을 차단해줘서 실내를 좀 더 조용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어쿠스틱 글래스 적용하고 있고요. 앞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와 있죠. 열선 3단계, 통풍 3단계, 두 개 같이, 여기도 두 개 같이 조절이 되네요. 독일 차들 열선과 통풍 같이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것, 독일 차들 특징으로 보고 넘어가죠.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뭐 그러면 선택하기 나름이니까요. 이상하면 선택을 안 하면 되니까 굳이 시비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계기판은 12.3인치 버추얼 콕핏 플러스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10.1인치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로 구성한 아우디 MMI 시스템이죠. 멀티미디어 인포메이션 시스템. 홈버튼 누르면 이런 기능들이 들어와 있고요. 차량 보죠. 차량에 보면 드라이브 셀렉트,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개별 설정 들어와 있고, 드라이브 셀렉트는 이 센터페이시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으로도 되고요. 효율적인 주행 지원, 연비 팁, 가속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연료 절약을 장려하는 메시지를 계기판에 들여주는 거고, 조명 및 시야, 실외 등 자동 헤드라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이빔 어시스트 들어와 있고요. 승하차 등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실내 등 앰비언트 라이트, 실내 무드 등의 컬러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컨투어, 비전, 솔라, 임펄스, 메리타임, 카리브해, 드라이브 셀렉트는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에 따라서 컬러가 바뀌는 거죠. 레인 센서 들어와 있고요.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중요하죠. 운전자 지원 시스템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과속 경고, 아우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거리 경고 시스템, 트래픽잼 지원 어시스트, 교통 체증 상황에서 이제 차를 주행 지원을 하는데요. 최대 60km, 그러니까 시속 60km 미만에서 작동을 한다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아우디 능동형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지해 주는 거고요. 아우디 프리센스입니다. 사이드 어시스트, 사각지대에 불이 들어오죠. 장애물이 있으면 경고를 해주는 거고요. 휴식 권장,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경고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 모두 10개의 스피커로 오디오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서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I waited for you in the passenger seat. There's only so far I can ride in your dreams. While you were chasing everything else but me, I'm starting to break out from your grave. See, I finally opened up my eyes. 자, 실내를 꽉 채우는 소리 들을 수 있고요. 울림을 통해서도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볼륨을 가장 크게 키워도 소리가 찌그러지지 않고 원음을 잘 재현하고 있다 싶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제 귀가 그렇게 예민한 귀는 아니어서요. 제가 듣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버추얼 콕핏 계기판 부분이고요. 계기판 형태가 좀 특이하다 싶더니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이 다이나믹 버전이고요. 클래식 버전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버전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어떤 게 좋은가요? 자, 그리고 그 밑에 공조 스위치 들어와 있죠. 세부 부분으로 나와서 뒷부분만 별도로 또 세팅을 할 수가 있네요. 뒷부분 좌우 열선을 이렇게 운전석에서 조절을 할 수도 있네요. 밑에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 엔진 오토 스탑, ESC 오프, 주차 보조, 그리고 모니터를 끌 수 있는 기능도 들어와 있고, USB 버튼 하나 들어와 있네요. 12V 전원구, 2개의 컵홀더, 변속 레버, 이따 7단 에스트로닉 변속기 적용하고 있죠. 듀얼 클러치 변속입니다. 2개의 클러치를 이용해서 변속 시간을 좀 더 빨리 가져가는, 그래서 성능과 효율을 모두 만족시키는 에스트로닉 변속기, 7단 변속기 들어와 있고요. 이 부분 핸드폰 무선 충전 장치도 들어와 있습니다. 콘솔 박스는 그렇게 깊지는 않네요. 조금 넓고 얕은 콘솔 박스입니다.
오버헤드 콘솔 여기 보면 SOS 버튼 들어와 있고요. SOS 버튼 뭐 언제 어디서든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이거 누르면 이 커버를 제끼고 누르면 이 지원센터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한 언제 어디서든지 긴급한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혼자 운전할 때 혼자 운전하지만 내 뒤에 나를 백업해주는 콜센터와 연결되어 있다. 이제 커넥티드의 개념인 겁니다.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니다 라는 얘기죠. 정비 지원을 요청하는 버튼인데요. 누르게 되면 차의 정보를 우선 온라인으로 보내게 되네요. 그 뒤에 연락이 오겠죠. 그리고 룸램프는 이렇게 가볍게 터치하면 온오프가 되네요. 별도의 스위치는 없습니다. 전동식 시트, 그리고 럼버 서포트, 허리 부분을 시트에 꽉 밀착시킬 수도 있고요. 시트 조절 이렇게 전동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휜 텔레스코픽은 수동이죠. 제가 카메라 세팅을 위해서 스티어링 휠은 좀 뒤로 많이 빼놨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특히 이제 주행 중에 운전에 집중할 때 상당히 유용하죠. 이 정도 살펴보고 이제 직접 움직이면서 이 차의 느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자이로로 가시죠. 네, 햇볕이 나네요. 아침엔 차갑더니 이제 좀 따뜻해졌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가속을 위해서 엔진 회전수를 좀 높였더니 엔진 소리가 좀 살아나죠. 드라이브 셀렉트 지금 다이나믹에 들어가 있습니다. 툭툭 밟는데 제법 예민한 반응 보이죠. 엔진 소리도 살아나고요. 드라이브 셀렉트 승차감 모드로 가면 약간 텐션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엔진 소리도 좀 차분해졌고요. 시속 80, 90 정도의 속도, 차창을 스치는 잔잔한 바람소리 정도 들리는데 규칙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빨래판길, 규칙적인 패턴을 넘어가는 소리만 들리는 정도고 차체 흔들림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도면의 굴곡을 부드럽게 타고 넘어가고 있고요. 프론트 윈드실드와 1열 유리창은 어쿠스틱 글래스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들을 어느 정도 차단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조용하다는 얘기를 할 때 꼭 시끄러운 길을 지나게 되네요. 노면 상태가 거치면 아무래도 어쩔 수 없죠. 시끄러운 잡소리들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자,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비교적 괜찮은 노면인데요. 노면 잡소리 확연하게 줄었죠. 바람이 좀 부는 날씨인데요. 차창을 스쳐가는 잔잔한 바람 소리 정도 실내로 들어오는데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시속 90km니까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속도가 아닐까 싶어요. 잠깐 속도 올려서 시속 100에서 RPM 체크해 보시죠. 시속 100에 맞췄고요. 자, 7단 에스트로닉 변속기 적용하고 있죠. 7, 6, 5, 4, 3, 2단으로는 안 내려가겠죠. 3단 5000, 7단 1250, 1200 정도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세단 아무래도 좀 더 단단한 느낌을 주는 서스펜션입니다. 자, 다양한 주행 보조 시스템들이 적용되어 있죠. 시속 85km까지 커버하는 프리센스 시티, 도심에서 차들이 많은 도심에서 차의 주변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프리센스 시티가 적용되어 있고요. 자, 프리센스 프론트도 적용되어 있죠. 앞방향에 차의 전방에서 충돌 위험이 감지될 때 경고를 하고 제동에 개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경고 장치, 차로 유지 보조 장치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반자율 운전이 가능하죠.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도 차가 조향에 개입하면서 어느 정도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테스트 해보죠. 자, 아무래도 자글거리는 노면과 아주 깨끗한 노면 내서의 소리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만큼 차의 주행 질감을 판단을 할 때 특히 소음 부분에서요, 이런 노면 상태가 아주 중요하게 되죠.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 쭉 가속을 해보는데 190마력의 힘으로
제법 야무지게 가속을 해 나갑니다. 킥다운 버튼이 있고요. 마저 밟으면 쭉 좀 더 힘을 내죠. 90에 세팅을 하고요. 스티어링을해서 잠깐 손을 떼보겠습니다. 운전할 때 손을 떼면 안 됩니다. 하지만 테스트를 위해서 잠깐 손을 떼봅니다. 자, 왼쪽으로 부드럽게 속도를 유지하면서, 정해진 속도를 유지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왼쪽으로 돌아 나갔고요.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죠. 직접 조향하십시오. 이렇게 간간히 안내가 뜹니다. 경고가 뜨고요. 시속 90으로 맞췄지만 앞차와의 주행 속도를 맞춰서 지금 78km, 79km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이런 그 구분기를 아주 부드럽게 조향에 개입하고요. 차선을 아주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차선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4단계로 조절을 하네요. 보통 3단계로 조절을 하는 차들이 많은데 이 차는 좀 더 세밀하게 구간을 나눠서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4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변속 레버는 한 번 더 밑으로 내리면 S가 되죠. 스포츠 모드가 되고, 한 번 더 당기면 D가 되고 그렇습니다. 속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아우디 하면 콰트로인데요, 이 차는 콰트로가 아닙니다. 앞바퀴 굴림 방식으로 달리죠. 자, 속도를 올리니까 바람소리가 더 커지고요. 바람소리 끝에 엔진 소리도 어느 정도 살아 있습니다. 제법 빠른 속도까지 거침없이 질주를 하네요. 이 정도 가속감이라고 한다면 차급에 비해서 아주 야무진 성능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고, 충분히 고성능의 맛도, 고성능의 느낌도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침없이 잘 달립니다. 또한 고속 주행하는 중에도 차체의 흔들림이 비교적 잘 제어되어 있어서 고속 주행할 때 발생하는 불안전한 거동으로 인해서 운전자가 느끼게 되는 불안감이 그렇게 높지 않네요.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콰트로였다면 그보다는 조금 더 안정되고 좀 더 높은 속도까지 도전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앞바퀴 굴림 상태로도 충분히 이런 고속 주행 소화해내고 있다라는 것 확인했습니다. 자, 조향, 스티어링 휠을 툭 돌려보면 앞이 빠르게 방향을 돌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엔진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다운 하고요. 고성능 세단에서 듣게 되는 그런 아주 강한 사운드는 아니지만 뭐 이런 정도의 엔진 사운드라고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즐기기에 충분한 그런 엔진 사운드, 듣는 즐거움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너무 속도가 빠르면 바람소리에 덮여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지 않은 속도에서 엔진 회전수를 좀 더 높이면 좀 안전하게 기분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제법 강한 엔진 사운드 이렇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요, 핸들을 쥔 채로 운전이 좀 지루할 때 툭툭 시프트 다운을 하면서 고회전하는 엔진의 질감 느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상당히 고회전하는 엔진의 주행 질감이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쭉쭉 뻗어주는 힘이 뭐 이 정도면 충분하죠. 좀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고성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성능 테스트 한다고 무조건 때려박는 거 큰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일상주행 영역에서 운전자가 경험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속도 영역은 그렇게 빠르지 않죠. 시속 100km, 110km가 최대 맥시멈 속도죠. 110km 이내의 속도라고 한다면 아쉬울 게 없죠. 그 이상의 속도에서도 충분히 강한 면모를 여유있게 드러내고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또 정면에 차창에 투사되어 있어서 고속 주행을 할 때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보면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달리면 되겠죠. 245-40-18 사이즈의 피렐리 타이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브랜드가 전하는 메시지 분명히 있죠. 타이어가 어떤 타이어를 썼지, 피렐리, 미쉐린 혹은 뭐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 그 각각의 타이어들이 전하는 메시지들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18인치 피렐리 타이어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만큼 타이어 선택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7단 에스트로닉, 그러니까 DCT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죠. 자, 변속이 빠르고 분명합니다. 3단에서 4단으로, 4단에서 다시 5단으로 넘어가는 변속의 느낌이 빠릅니다. 변속 지체 현상이 없는 거죠. 변속 시간이 빠르다는 것, 그만큼 동력 전달이 확실하게 되고 동력에 손실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성능은 물론 연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죠. 자,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속 100이고요. 하나, 둘, 셋. ABS 작동하는 것 보고요. 자, 아주 거칠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데 거친 제동에 비해서는 비교적 여유있게 제동을 받아내는 그런 느낌입니다. 앞이 솔리드인데 그렇게 뭐 거칠다는 느낌은 없고요. 비상등은 스스로 깜빡이고 안전띠가 몸을 조여주는 그런 반응은 없고요. 강한 제동의 느낌이 제동을 완전히 마칠 때까지 균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속도를 다시 좀 끌어올려서요, 고속 코너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제동, 턴. 자, 앞바퀴 굴림이지만 엔진이 새로 배치되어 있어서 좌우의 균형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고요. 좀 강하게 쭉쭉 가속을 하면서 코너를 돌아 나가는데 앞바퀴 굴림이어서 이게 불안하다라는 느낌은 조금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뭐 콰트로였다면 좀 더 안정된 자세로 좀 더 빠르게 돌아 나갔겠지만 이 정도 속도에서도 충분히 빠른 속도로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 거동을 보이면서 코너링을 소화를 했고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앞바퀴 굴림이니까 뒤가 좀 누르면서 같이 네 바퀴가 노면을 접지하면서 돌아 나가는 그런 좀 우수한 안정감까지는 못 미친다 라는 말씀이고요. 앞바퀴 굴림 차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된 자세로 코너를 돌아 나갔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우디 A4 그렇게 큰 차는 아니죠. 차급에 비해서 그래도 휠베이스를 넓게 갖고 가고 있어서 실내 공간을,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했다 싶고요. 190마력 직렬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과 7단 에스트로닉이 만들어내는 190마력의 힘이 상당히 어떤 그 높은 수준의 주행 질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엔진의 어떤 느낌 상당히 좋고요. 서스펜션과 19인치 타이어가 차체를 잘 받쳐주고 있고, 여러가지 주행보조 시스템들이 차체의 편의와 안전을 보조해주고 있어서 운전자가 사소하게 놓치는 부분들을 빈틈없이 잘 커버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 얼마냐? 아우디 40 TFSI 기본형 가격은 4,94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우디 40 TFSI 프리미엄 트림은 5,440만원이죠. 그래서 5천만원대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자, 디젤 엔진에 또 두 개 트림이 있죠. 자, 아우디 A4 35 TDI 프리미엄은 5,640만원입니다. 아우디 A4 40 TDI 콰트로 프리미엄은 5,990만원. 그래서 4,900만원에서 5,900만원 사이에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독일 아우디가 만드는 준중형 세단, 이 정도 가격은 줘야 된다 라는 얘기죠. 아마도 아우디의 자존심이 걸린, 자존심을 반영한 그런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좀 비싼 가격인지요? 아니면 아우디라면 그 정도 받아야지 하는 생각이신가요?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우디 A4 40 TFSI 프리미엄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190마력이고요. 아우디는 7.4초 만에 시속 100km 도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내믹으로 가고요. 에어컨 잠깐 끕니다. 그리고 변속 레버는 한 번 더 당겨서 S 모드로 가고요. 갑니다. 하나, 둘, 셋. 타이어가 약간 슬립하네요. 아주 미세하게 슬립하고 난 뒤에 본격적인 질주를 시작합니다. 아우디 A4 40이라는 숫자가 엔진 출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숫자가 클수록 고성능인데요, 40이라는 숫자가 얘기하듯이 조금은 더 고성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TDI 디젤 엔진은 35
라는 숫자를 쓰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시속 100km를 주파를 합니다. 네, 이렇게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 해봤고요. 초반에 아주 미세한 휠 슬립이 발생을 하고요. 이후 190마력의 힘을 바탕으로 차급에 비해서는 비교적 빠른 가속 반응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기록을 보였을지요. GPS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 여러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이터 함께 보시죠. Kiss for you.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12.2고요. 과연 실주행에서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올지, 이곳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 교대역까지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죠. 약 55km 될 텐데요. 53km, 4시 15분 도착 예정이네요. 1시간 10분 정도 걸릴 모양입니다. 직접 움직이면서 이 차의 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죠. 드라이브 셀렉트 효율을 선택을 하고요. 에어컨 온도 20도, 풍량 1단계로 설정을 했습니다. 최근 주행 기록을 OK 눌러서 세팅을 했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차분하게 움직이면서 적극적으로 경제 운전을 하면 연비가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지 한번 체크해 본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최대한 경제 운전을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공인복합 연비보다는 좀 더 우수한 연비를 만나게 될 텐데요. 오토다이어리 연비 테스트는 최고 수준의 연비를 기록해 본다 라는 자세로 임한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 하이브리드나 전기 자동차가 아니죠. 그래서 자동차 전용도로 비교적 주행 여건이 좋은 자유로에서 연비를 최대로 끌어올려야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올림픽대로나 도심 주행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교통정체가 발생을 할 테니까요. 정속 주행을 할 수 있는 자유로에서 최고 수준의 연비, 최고의 연비를 일단 만들어 놔야지 전체 연비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라면 이런 도심 주행이나 정체 구간을 대비한 좀 더 전략적인 마인드가 필요한데요. 이런 내연기관 가솔린이나 디젤이라고 한다면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죠. 그냥 편안하게 차분하게 이 차를 다뤄주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속 페달은 밟는 듯 마는 듯 살짝 밟았다가 탄력이 좀 붙었다 싶으면 다시 엑셀 오프를 해주고요. 시속 60-70km 정도가 경제속도라고는 하지만 굳이 경제속도 고집한다고 주변에 함께 달리는 다른 차들의 지장을 줘서는 안 되겠죠. 교통 흐름을 따라서 편안하게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랐고요. 이제 서울로 돌아가면서 연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방지 장치, 이런 주행 보조 시스템은 작동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는 게 낫겠죠. 네, 자유로를 따라서 이제 쭉 달려왔습니다. 26km, 잠시 후에 행주대교에 이를 텐데요. 야, 연비 20을 찍고 있습니다. 리터당 20, 좀 전에 20.1이었는데요. 아이고, 뭐 위장막 씌운 차도 있고요. 이게 뭡니까? 부평, 이게 쉐보레에서 나오는 차인데 그러면 뭘까요? 자, 자유로 따라서 이제 행주대교 북단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주행 구간의 약 절반을 지나온 건데요. 연비 리터당 20.2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점을 찍는 거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쭉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최고 수준의 연비 만날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올림픽대로로 건너가면 교통체증 구간이 간간히 있을 테고요. 그러면 아마 연비는 조금 더 안 좋아지겠죠. 어쨌든 자유로를 약 28km, 29km 달려온 지금의 연비가 아마 이 차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연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km/L 기록을 했고요. 이제 행주대교를 지나서 올림픽대로로 건너가겠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건너와서 쭉 편안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양대교 부근에서 약간의 교통정체 있었는데요. 지나고서는 그냥 편안하게 체증 없이 달리고 있네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에서 안내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제 뭐냐 하면 우회로를 안내해 주는 건데요. 약 13분 정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코스가 있다 라고 안내를 해 주네요. 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해서 좀 더 빠른 길을 안내해 준다 라는 거죠. 하지만 오토다이어리의 연비 테스트는 정해진 코스대로, 체증이 있건 없건 정해진 코스대로 달려갑니다. 동일한 코스에서 동일한 운전자가 차만 바꿔가면서 연비 테스트를 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원래 정해진 오토다이어리 루트대로 달려간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노량대교 구간도 대체로 흐름 괜찮고요. 평균 주행 속도 시속 62km 보이고 있습니다. 시승하다 보면 재수 좋은 차들이 있습니다. 교통체증 거의 없이 달리게 되는 차들인데요. 아우디 A4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 이수교차로 진출로 잠시 후에 도착하는데 여기까지 교통체증 거의 없이 달려왔습니다. 대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사이에서 이 구간 통과하는데요. 지금 50분 달려왔네요. 주행 시간 면에서 10분 정도 절약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경제운전하면 좋은 점 하나가 더 있죠. 경제운전을 해서 연료를 아낄 수 있는 것 플러스 안전운전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안전운전이 된다라는 얘기죠. 편안하게 차를 다뤄야 되고요. 시선을 멀리 둬서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운전이 됩니다. 경제운전을 하게 되면 쓸데없는 연료의 낭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안전한 운전이 보장된다 라는 얘기죠. 경제운전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수교차로 진출로 빠져나가는 구간입니다. 연비 19.2km/L 기록을 했습니다.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55분 동안 평균 속도 시속 57km로 달려왔고요. 주행거리는 51.3km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도심 시내 주행 구간이 될 텐데요. 크게 막히는 일 없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디 A4 오늘 개 탔네요. 시내 주행 상황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죠. 자, 이런 상습 정체 구간들 아주 술술술술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신호대기 받으면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면 이제 연비 테스트 정리하겠습니다. 앞차 따라서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춰 섰고요. 아이고야, 신호가 떨어져 버렸네요. 자, 여기서 일단 정리하고 가시죠. 리터당 17.5 기록했습니다. 17.5면 이 차의 공인복합연비 12.2죠 공인복합연비 12.2보다 5km 이상 더 가는 연비를 보인 거죠. 자, 파주를 출발해서 이곳 교대역 내거리까지 55.7km 달려왔고요. 1시간 16분 걸렸습니다. 연비는 리터당 17.5km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우디 A4 40 TFSI 프리미엄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아우디 A4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 내비게이션 모니터 좀 거슬립니다. 이처럼 불쑥 돌출되어 있는 모니터는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죠. 게다가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없습니다. 아우디라고 하면 그래도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모니터를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이게 좀 디자인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냥 덜렁 올라와 있는 이 사각형 모니터 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 고급스럽게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독일에서 와서 그럴까요? 한국말이 좀 서툴러요. 교대역.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대역으로 안내. 목적지를 찾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추가 검색어를 말하거나 라인 번호를 선택하세요. 첫 번째. 지금 경로 안내를 시작할까요? 네. 경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목적지 검색까지 되는데요. 잘 못 따라 듣더라고요. FM 97.3.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FM 라디오. 현재 화면에 표시된 모든 것을 음성인식 시스템 명령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로 가려면 수정이라고 말하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FM 97.3. 일시 정지 모드로 변경 중입니다. 다시 입력하려면 대화 버튼을 누르십시오. 자, 이렇게 FM 주파수 설정해서 FM 라디오를 듣는 것, 그렇게 어려운 요구가 아니죠. 이런 부분들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 오디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블루투스 오디오. 현재 화면에 표시된 모든 것을 음성인식 FM 주파수 설정 정도는 충분히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산 현대기아 자동차에서도 카카오아이 기반의 음성명령 시스템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런 업계의 수준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음성명령 기술, 음성인식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엔진 오토 스탑. 브레이크 홀딩 기능이 있는데 브레이크 홀딩 기능을 믿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더니 시동이 걸려버리네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쭉 가다가 잘 따라서 정지를 했고요. 자, 엔진 브레이크 밟고 엔진 스톱 됐고 브레이크를 떼니까 브레이크 홀딩 기능은 유지가 되는데 시동은 걸려버린다. 뭔가 좀 아우가 안 맞는 느낌이에요. 자, 브레이크 홀드 됐죠? 엔진 스톱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떼도 시동 꺼짐을 유지해야 되는데 시동은 다시 걸려버리네요. 브레이크 홀드의 의미가 없죠? 브레이크 홀딩 기능이 되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엔진 꺼짐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 좀 수정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가을이 벌써 한창이네요. 자, 단풍은 벌써 다 떨어지고요. 낙엽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아주 분위기 물씬 나는데요. 지금까지 아우디 A4 40 TFSI 프리미엄 세단 시승을 했습니다. 아주 야무지게 잘 달립니다. 한국으로 치면 준중형급에 해당하는 세단이죠. 아주 야무진 주행 성능 보여주고 있고요. 체구는 작지만 차급에 비해서는 비교적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했다 싶습니다. 그렇게 좁지 않은 실내를 확보하고 있고요. 190마력의 힘을 바탕으로 일상 주행 영역에서 느낄 수 있는 고성능의 영역까지 충분히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마음 먹고 달리면 아주 단단한 아우디 특유의 단단한 주행 질감을 바탕으로 고속 영역까지 충분히 잘 달려주고 있고요. 쿼트로는 아닙니다. 전륜구동 방식으로도 충분히 그런 직진 가속, 고속 주행, 그리고 코너링의 성능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반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안정된, 좀 더 한 차원이 높은 주행 질감을 원한다고 하면 TDI, 디젤 엔진에 쿼트로 트림이 있으니까요. 또한 고민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TFSI와 TDI, 가솔린과 디젤 엔진으로 엔진 라인업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 각각 2개씩 모두 4개의 트림으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죠. 자기의 주행 환경에 맞춰서 TFSI 가솔린 엔진을 택할 것인지 TDI 디젤 엔진을 택할 것인지 또 고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900만원대에서부터 5,900만원대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좀 비싸다고 느끼실 분도 있을 듯 한데요.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 아우디가 만드는 소형 세단이라는 점에서 아우디의 어떤 자존심도 담겨 있는 가격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heard about you long before we met.
You're winsome and you're young, at least that's what they said. Underneath your glitter and your gold, you can't deny the fact that you are gold.